오늘은 김기택 시인의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제목이 좀 길기도 하지만 좀 독특하기도 해요. 그죠? 자,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이라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텔레비전을 끄고 비로소 풀벌레 소리를 듣게 된 화자의 경험을 통해 잊고 사는 것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딱 이 첫 문장을 통해 텔레비전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시어고 풀벌레 소리는 긍정적 시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화자는 어느 날 텔레비전을 끄고 어둠 속에서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작은 소리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화자는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인공적인 삶, 이 인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바로 텔레비전과 같은 삶이 되겠네요. 그죠? 에 빠져 자연과, 이때 자연이라는 건 풀벌레 소리가 되겠고요. 단절되었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만든 벽에 부딪혀 풀벌레 소리가 되돌아가고 있다며 현대인에게 내면을 채워주는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문명에 대한 비판, 자연에 대한 어떤 소중함,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겠는가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작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낭하다.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그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 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까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크게 밤 공기를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자, 시의 전체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조금 막연하지 않나? 원래 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이 시는 뭔지는 알겠는데 조금 막연하게 와닿는, 딱 와닿는 그런 면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좀 막연하게,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 뭐 내가 뭐 시를 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내 느낌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우리가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을 끄자. 자, 여기서 말하는 텔레비전은 인공을 나타내는 또는 현대 문명을 나타내는 시어가 되겠죠? 부정적인 시어일 거예요. 텔레비전을 끄자. 나는 듣게 된 거죠. 결국 이 텔레비전을 끄는 행위가 화자가 풀벌레 소리를 듣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 시를 쓰는 발상의 계기가 되겠네요.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자, 이 텔레비전이 부정적인 시어라고 한다면 풀벌레 소리는 긍정적인 시어로서 현대 문명과 반대되는 자연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텔레비전과 풀벌레 소리는 이미지의 대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어둠과 함께 잠깐 여기서 나는 요거를 동그라미 쳐가지고 별표 빵 치고 싶어요. 왜? 대부분의 시 내지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둠 그러면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그죠? 밝음과 어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자, 그런데 텔레비전이 오히려 밝음이죠? 그 밝음 때문에 풀벌레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다가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와요.
즉,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풀벌레와 동격이에요. 같은 개념 내지는 긍정적인 의미로서 어떤 자연스러운 배경이고요. 풀벌레 소리를 포용하는 것이면서 오히려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시어다라고 보면 돼요. 또 하나, 풀벌레 소리가 들어오죠. 즉 청각적 심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공감각적 심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건 여기에도 나와요.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이 환하대요. 소리가 환해. 역시 청각을 뭘로 바꿨어? 그렇지. 시각으로 바꾼 공감각적 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는 문제풀이용으로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별빛이 묻어 더 낭낭하다. 자, 여기서 별빛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빛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풀벌레 소리, 어둠, 별빛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별빛이 어떻게 됐죠? 묻었어요. 빛도 묻나? 시각적 이미지를 촉각적으로 표현했다라는 점에선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낭낭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맑고 또랑또랑하다라는 뜻으로 1행부터 5행까지는 텔레비전을 끄고 풀벌레 소리를 듣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자, 이러한 큰 울음은 뭐 밤이 되지 않아도, 그죠? 밤이 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평소에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이러한 소리들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가 뭡니까? 풀벌레의 울음이죠. 그리고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런 소리들이 있다. 그 풀벌레의 작은 귀를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작은 귀까지 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먼저 볼까요? 본다면 작은 풀벌레 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세계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이때 이 작은 귀는 뭡니까?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귀. 한마디로 자연과 교감을 이루는 귀라고 한다면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도 드나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내 귀는 이런 자연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 즉 자연과 교감을 이루지 못하는 귀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풀벌레들의 작은 귀와 화자의 귀는 역시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러한 소리들이 어떤 소리들이 자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 이 까맣고 좁은 통로는 내 귀? 아니야. 풀벌레들의 작은 귀의 구멍을 생각하게 한다. 나도 그걸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 대한 성찰을 하는 화자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따 얘기하겠지만 생각한다, 생각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거 보입니까? 반복되죠. 그런데 이 생각한다를 성찰이라고 했다면 반복을 통해서 자, 성찰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본다면 볼 수 있습니다. 그 통로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 자, 그 통로 어떤 큰 통로? 풀벌레들의 작은 귓구멍의 통로 끝에 매달린 여린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겠어? 그렇지, 풀벌레의 여린 마음이죠. 하지만 그 마음은 화자가 들을 수는 없는 마음이죠. 그러나 그것을 생각한대요. 자, 이것은 어찌 본다면 풀벌레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매달려 있어요. 그죠? 마음이 매달려 있다는 점에서는 추상적 대상의 감각화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6행부터 12행까지는 풀벌레들의 작은 귀와 여린 마음을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 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 그건 어떤 귀인데? 그렇지. 아까 본 거하고 똑같아. 자연과의 교감을 이루지 못하는 화자에게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 이 되돌아간 소리는 어떤 소리야? 자연의 소리겠죠. 그것은 뭐야? 화자와 교감을 하고 싶었으나 교감하지 못한 소리겠죠. 를 생각한다. 브라운관이 뿜어내는 현란한 빛. 이것 때문이죠.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한마디로 현대 문명에 익숙해지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어떤 소리? 풀벌레들의 작은 울음소리 내지는 자연의 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누가 왔어? 그렇지. 소리들이 왔다가야. 즉 나와 교감을 이루려고 시도하다가 너무너무 베리맨이 마치하게 단단한 벽, 그게 바로 뭡니까?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화자의 귀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결국은 뭡니까? 화자와 풀벌레가 교감이 이루어졌어요? 아니죠.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까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 소리가 왔다가 되돌아갔으니까 이 하루살이들은 이 소리, 울음소리가 될 것이고, 이 전등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 나 또는 나의 귀가 되겠죠. 이것도 여기에 해당할 거예요. 그죠? 부딪힌다는 것은 시도하는 거죠. 하지만 바닥에 새까맣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걸 얘기할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루살이들이 풀벌레 소리이면서 뭐뭐처럼이라고 표현한 점은 지규라고 봐야겠죠. 전등은 화자의 두꺼운 귀가 될 것이고요. 바닥에 새까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인간과 문명의 야만성에 상처를 받은 자연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당히 재밌는 게 뭐냐면 표현 방식이 의외로 많아요. 첫 번째 뭐냐 그러면 소리들이 나에게 와요. 청각적 심상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요. 한마디로 감각의 전이,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나고요. 다음에 의인화죠. 그 다음에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직유법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13행부터 20행까지는 풀벌레 울음소리를 듣지 않던 내지는 듣지 못하던 과거 자신에 대한 반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밤 공기를 들이시니, 자, 여기서 말하는 밤 공기는 자연이에요. 들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자연과 교감을 하려고 하는 거죠.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한마디로 작은 풀벌레 소리들이 느껴진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왜? 그렇지. 소리들이 들어왔거든. 그래서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아. 한마디로 뭐야? 무라일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1행부터 23행까지는 자연과 무라일체가 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기택 시인의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이라는 시의 구절구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고요, 서정시고요, 반성적이죠. 다음에 현대인의 물질 문명적 삶에 대한 반성과 무라일체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특징은 인식의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이다 라고 보는데, 자, 요거는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자, 계기 이전과 계기 이후, 그리고 변화예요. 계기 이전은 뭐였습니까? 평소에 그동안 화자는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웠어요. 그래서 울음소리로 대표되어 있는 자연과 교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계기가 나타나죠. 그게 바로 뭡니까? 텔레비전을 끄자예요. 그랬더니 풀벌레 소리가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대요.
즉 풀벌레 소리를 인식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화자는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하고요. 까맣고 조그만 통로들을 생각하고요.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단순한 띵크가 아니라 그동안의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반성을 했으면 뭐 해야 돼? 그렇지,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먼저 밤 공기를 들이마셔요. 교감을 시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소리들이 들어오고 환해집니다. 한마디로 무라 일체의 경지까지 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화자의 인식이 변하는 과정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상반된 소재의 대비를 통해서 주제의식이 강조되고 있다. 자, 이건 표현상의 특징에 해당하겠네요. 자, 대비. 자, 대비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시어와 부정적인 시어의 대비가 될 거예요. 자, 일단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시어와 그 다음에 풀벌레라고 하는 시어가 대비를 이루고 있지요.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긍정이고 이것도 긍정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한 세트로 묶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 풀벌레들의 작은 귀는요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죠. 하지만 내 귀는요 자연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라고 보시면은, 자, 인공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자연적인 시어가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복이에요. 자, 생각한다, 생각한다, 생각한다와 같은 동일한 서술어를 반복하여 성찰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본다면, 왔을 것이다,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를 반복하여 안타까움과 아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동일한 서술어와 동일한 보조용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이죠. 풀벌레 소리가 방 안 가득 들어와요. 벌레 소리가 환해요. 소리들이 드나들어요. 즉 청각적 심상을 시각적 심상으로 전이시킵니다. 이러한 공간각적 심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별빛이 묻어요. 또 별빛이 묻어요. 빛이라고 하는 시각적 심상을 묻다라고 하는 촉각적 심상으로 전이시킴으로써 공감각적 심상이 드러납니다. 공감각적 심상이 드러난다는 점에서는 둘은 같아요. 그러나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기택 시인의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이라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